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자, 경우의 수 16번째 시간인데요. 윷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전에 윷놀이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윷놀이 이걸 좀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확률 개념이 있어서 확률을 하고 할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윷놀이 공부한 걸 또 잊을까봐 그걸 조금 이용해서 또 문제를 푸는 거라서 확률 개념이 나올 때는 그 부분만 살짝 확률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가 재밌어요. 자, 윷놀이를 하는데 보통은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같다고 놓고 계산을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윷을 던져 뭐가 나올 확률이 625, 625분의 16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1번, 하나의 윷가락을 던질 때 둥근 면이 위로 향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둥근 면이 위로 향할 확률과 평평한 면이 위로 향할 확률을 따로 굳이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문제를 푼 거거든요. 특히 윷놀이 1번 동영상에서 그게 반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16분의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이런 식으로 4, 6, 4, 1, 1을 공부했죠. 16분의라고 하기보다는 4, 6, 4, 1, 1 그래서 총 합쳐서 16가지라고 배웠죠.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 그건 정말 이론이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둥근 면하고 평평한 면이 모양이 서로 다르고 그럼 무게중심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전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그런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던져보니까 뭐가 나올 확률이 625번을 던졌을 때 16번의 확률로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생긴 걸 둥근 면이고 X로 봤던 거 기억하세요? 이 둥근 면을 그 칼집을 내서 X라고 칼집을 놓은 그런 윷가락들이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요걸 X로 놓고 평평한 면을 O로 놓고 선생님이 나뭇가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렇게. 자,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X가 바로 첫 번째 U짝, 두 번째 U짝, 세 번째 U짝, 네 번째 U짝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그린 거야. 앞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이 나오든 상관없이 뒤에 U짝은 X 아니면 O가 나오거든요. XO. 네 번째 U짝도 앞에 있는 3단계가 무엇이 나오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본인은 그냥 X나 O, X나 O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한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첫 번째 U짝이 둥근 면이 나올 경우만이죠. 그럼 첫 번째 U짝이 둥근 면이 아니고 평평한 면이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이 8가지를 모두 합해서 16가지가 바로 이 U짝을 던졌을 때, 4개의 U짝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였어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OX, OX로 풀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반의 경우일 경우야. 확률이. 그죠?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올 확률 먼저 한번 보자. 자, 그림이 이렇게 다 둥근 면이 나와야만 뭐라고 부르죠. 독에 걸린 모 중에 뭐였죠. 이 경우는 사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전체가 16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 그림이죠. 전부 X인 그림 없죠. 더 이상은. 따라서 확률로 따지면 전체분의 모는 16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요. 실제로는 625번 던졌을 때 16번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2라고 나온 거 16분의 1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U짝, 두 번째 U짝, 세 번째 U짝, 네 번째 U짝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 아니면 저거, 둥근 면 아니면 평평한 면이니까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라고 해서 16이 나온 거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다는 거는
이 둥근 면과 평평한 면 중에 둥근 면은 한 가지죠. 한 가지로 쳐서 한 가지 해서 이걸 모두 곱했기 때문에 16 위에는 1 해서 16분의 1이라고 한 거잖아요. 즉 분모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요. 이때 나올 수 있는 모라는 여기에서의 모는 독에 걸린 뭐예요? 모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죠. 그죠? 요 16분의 1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요걸 좀 설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결국 분모는 전체이고 분자는 그때의 모라는 상태가 나오는 경우인데 실제로 모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 아니고 625분의 16이라면 16분의 1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자. 자, U짝이 4개죠. U짝이 4개면 4개의 각각의 둥근 면이 일어날 경우는 X라는 게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이렇게 일어난 거야. 즉 1이 연속해서 거듭 4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저 1은 1의 4제곱인 거야. 그리고 아래쪽 분모도 U짝 4개를 동시에 던졌더니 4개가 각각 O나 X가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O 아니면 X. 한 번 던질 때마다 2가지씩 일어나. 그러니까 둘이 4번 연속 거듭 제곱이 된 거죠. 이렇게. 따라서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건 뭔가요? 그럼 이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건 U짝 4개가 다른가요? 아니죠. U짝 4개는 그대로죠. 4개를 던지니까 동시에 4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고 4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몇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4제곱은 변하지 않아. 4제곱들은. 여기서도 4제곱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뭐예요? 실제 둥근 면이 나타날 확률이죠. 둥근 면 또는 평평한 면이 나타날 확률이 절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2와 1이 실제와는 다른 거예요. 2번 던질 때 한 번 둥근 면이 나타난다는 이 2분의 1의 확률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우고 미지수로 써주는 거죠. 우리는 B의 4제곱분의 A의 4제곱이라고 쓸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B의 4제곱분의 A의 4제곱이 바로 뭐가 나올 실제 확률 625분의 16이라는 거죠. 그래서 A 4제곱은 16, B 4제곱은 625고요. 그럼 A는 2가 되겠죠? 여러분 625가 25의 제곱이라는 거 외우고 계시나요? 아직 외우고 있지 않다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25의 제곱은 625다. 따라서 B는 5예요. 5가 뭐냐면 전체고요. A가 뭐냐 하면 둥근 면이 나오는 확률이거든요. 결국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한 6가락 딱 하나 던졌을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결국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5번 던질 때 2번의 확률로 둥근 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괄호 1번 끝났어요. 괄호 2번 해보자. 도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도가 나올 그림을 알고 계신가요? 둥근 면이 나오는 경우와 평평한 면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1번을 먼저 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 5분의 2의 확률인데 그 말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5번 던질 때 둥근 면이 2번 나오는 거고요. 평평한 면은 5번을 던질 때 3번 나오는 거예요. 요런 확률이야. 이 말은 한 번 던질 때는 0.4번만 둥근 면이 나오고 한 번, 6가락 한 개 한 번 던질 때 0.6번 나오는 거예요. 평평한 면이. 그런 의미야. 자, 그렇다면 이제 도가 나올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확률이고 경우의 수가 아닌 확률이니까 전체분의 도가 나오는 경우를 곱해서 분수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이 경우의 수가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고 또 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분모 분자로 써주면 그게 확률이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일까요?
두 가지라고 해도 돼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걸 다시 계산해야 돼. 두 번 던질 때는 0.8번 나와요. 따라서 여기를 2를 곱하면 0.8 곱하기 0.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분자나 분모, 분수에서 분자 분모는 정수여야지 소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5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개의 유짝을 5번 던질 때 둥근 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쓰자. 어차피 이거는 실제의 개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묻는 것이고 확률은 비율이잖아요. 비율. 실제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잖아. 그래서 0.4로 하든 뭐 아니면 0.8로 하든 아니면 5나 2로 하든 결국은 답은 똑같아요. 약분을 해서 똑같든 뭐 자연수로 정수로 바꿔서 똑같은 답은 하나가 되거든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은 소수를 곱하기 싫으니까 자연수로 할게요. 5번을 던지는 거야. 한 육작을 5번 던진다. 그러니까 유짝이 4개니까 5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런 도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둥근 면이 나오는 건 5번 중에 2번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유짝은 2의 확률로 나오겠네요. 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유짝은 평평한 면이 나와야 되니까 5번 던질 때 3번이니까 이런 면이 나오려면 3. 그 다음은 둥근 면 나와야 되니까 2. 그 다음 둥근 면이니까 2. 이렇게 해서 각각 쭉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5분의 24의 확률로 이 모양의 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이 모와는 다른 게 모는요. 독특한 게 그냥 B의 4제곱분의 A의 4제곱이지 곱하기 이런 모양의 모, 저런 모양의 모, 이런 모양의 모 해서 곱하기 안 했어요. 왜? 모는 이론적으로도 16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625가지 중에 16이지만 결국 B의 4제곱분의 A의 4제곱 말고는 다른 모양이 없죠. 근데 도는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있다고 먼저 시간에 배웠었죠? 이거, 요거. 요렇게 4개가 다 다른 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의 확률이 바로 625분의 2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는 순서만 달라요. 분모는 다 5555고 이 경우에는 3, 2, 3, 3을 곱했죠? 2, 3, 2, 2를 곱했죠? 그런데 나머지는 2, 2, 3, 2 이런 식으로 곱하는 순서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625분의 24가 몇 개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배 해주면 되겠어요? 4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625분의 96. 이게 바로 도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재밌죠? 만약에 유시 나올 경우를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전과 달라. 이전은 1, 1 경우의 수가 윷과 모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1, 1로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윷보다 모가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윷이 여기서는 실제로인데 625분의 16인데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개 중에 2가지지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3이니까 결국 625분의 81 돼야겠네요. 3의 4제곱이니까 윷은. 그쵸? 625분의 81의 확률. 그리고 모는 625분의 16의 확률. 실제에서는 모가 더 안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이제 요약 정리도 사실 잘 안 만들었고요. 반복해서 보시고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동영상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